3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이미 지난 건 지난 거고요. 새롭게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2차 전지로 먼저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2차 전지의 온기가 점차 좀 확대되고 있는데 반도체가 자리를 메운 사이에 보여주는 이런 자금의 이동과 강세. 그래서 더 관심 갖고 많이들 보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들 자체가 이제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또 시장이 아마 새로운 분위기로 저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 관련된 종목들은 또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또 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게 2차 전지 종목군 내에서의 차별화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또 다르게 움직이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제 또 제가 사실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열폭주 쪽을 좀 많이 맞아요. 강조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열폭주를 또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는지 그걸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을 잡고서 이제 또 어느 정도 한 32만 원 구간에서 38만 원 구간까지 최근에 상당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러한 상승세는 저는 분명하게 지금 이제 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 BMS 기술,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2차 전지 쪽이 올라오는 쪽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사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이 먼저 화제가 되면서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또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전에 이제 청라에서 이제 또 벤츠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 미국에서 테슬라 화재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이제 또 대응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뭐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 고도화에 대해서 이제 또 예산을 증액을 한다라든지 연속적으로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결론적으로 캐즘 구간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또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반적인 수요자들의 생각은 전기차 타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사실 또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포비아도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전기차 포비아라는 단어까지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가 무언가 좀 확실하게 안전하다라는 부분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 기술적인 개발에 대한 측면과 그 다음에 또 정부 정책적이라든지 무언가 정책적으로 좀 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 시장에서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코로나 이후에 열폭주 쪽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흐름 자체가 저는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배터리 수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중국의 CATL을 주목을 해라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배터리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삼성 SDI는 미국에서 또 합작법인 이번에 또 이제 GM과 또 설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업용 배터리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안전도,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주가의 이제 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열폭주 쪽이 이대로 끝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사실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 아까도 이제 또 띄워드렸었지만 나노팀을 상당히 또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저번 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노팀을 보셔라. 열폭주 쪽이 실질적으로 방지 소재를 좀 현대 기아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움직임을 보게 되면 한빛 레이저가 이제 또 가장 대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빛 레이저가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나노팀이 약간 이제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열폭주 이후를 지금은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열폭주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 뭐 한빛레이저나 뭐 이닉스, 뭐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나노팀 이러한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줬고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한빛레이저나 나노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약간은 윗꼬리를 그려서 차익 실현이 나온 듯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폭주 쪽은 지금 슬슬 그래도 다음 구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약간 또 눈에 띄는 게 전고체 상승입니다. 이게 전고체가 오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혹은 뭐 이제 뭐 CIS라든지 그다음에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늘 상당히 좋은 수급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각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폭주 쪽이 이제 또 수혜를 받았다가 이제는 또 전고체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이슈가 되게 되면서 전고체가 먼저 움직였었죠. 그러다가 열폭주 관리 소재 쪽으로 지금 또 이제 수급이 넘어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또 이제 전고체 쪽으로 살짝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관련해서 2차전지 쪽으로 본다라고 하시면은 전고체 쪽 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들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워낙에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고 뭐 삼성 SDI 뭐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순으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양극재 쪽하고는 약간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분명하게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뭐 바닥 잡고 확실하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든지 뭐 안전도에 대한 또 관심도가 올라간다라든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 자체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이 캐즘 구간에 대한 공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 자체가 제가 일전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8월 5일 날에 시장 역사적인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뚫어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었어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구간을 뚫어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워낙에 강력하게 바닥을 짚어줬었던 게 이 약 한 9만 원 정도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또 이탈을 하게 돼버리면 이 구간이 오히려 또 강력한 매물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향후에 상승이 나오는 데 있어서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고체 대비해서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를 바라보실 때에는 지금은 전고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장에 확실하게 주목되는 쪽에 집중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 생각이 됩니다. 2차전지 내에서의 차별화의 원인을 이 화재와 관련이 돼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나눠주신 거는 10분이 이해가 되는데 캐즘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캐즘이 조금씩 뭐 나아지고 있다 이런 혹은 여전히 뭐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어떤 영업 환경이라는 가정 속에서는 소재나 셀이나 같은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조금 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수요가 괜찮아지면서 나아질 수 있는데 양극재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약하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CATL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팔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잘 팔려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CATL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가? 결국엔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확실하게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일반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가 전기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전기차가 이제 매력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양극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가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안전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지금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수익성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 시간이 조금 이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쪽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접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좀 또 상승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만 20%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사실. 네. 저점 대비 많이 올랐고, 이제 이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확실하게 저점을 어느 정도는 잡아주려는 시도를 확실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사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앞선 구간에 대한 소화가 필요한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게 되면은 LG에너지솔루션도 워낙에 이제 지금부터 상당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점차적으로 소화해 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점에 잡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으로부터 또 진입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조금 눌리는 구간이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오히려 눌리는 구간에 접근을 하시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은 저는 조금 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닥 구간은 지나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바닥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시장이 전고체 쪽에 조금 더 관심도가 높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캐중 구간을 지나고 있는 와중에 조금 더 이제 안전도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구나. 앞으로 이제 안전도가 확실하게 좀 확보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가 끌어올려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왔고 반도체 지금 저희 방송 게시판에도 보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좀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아래쪽으로 열어두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선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내일 오히려 반등을 예상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전문가님 시각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항상 기대치가 이만큼 차올랐는데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 주니까 이게 그냥 계속 선순환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쵸. 상반기 동안에는. 근데 이번에는 기대치보다 잘 나오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안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그럼 다음 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다음 분기 실적도 무언가 서프라이즈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번에 또 이제 블랙웰에 대한 또 납품 지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젠승황 CEO가 지금 배달 중이다라고 직접 언급까지 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또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2025년 제가 이제 아까 자료를 보낸다고 하다가 또 이제 못 보내드렸는데 어떤 건가요? 내년까지 해서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약간 완만해지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딱 세 가지를 가져왔잖아요. 주도주 종목군들을 가져왔는데 지금 그러면은 엔비디아와 반도체가 당장 접근할 만한 매력도가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저는 접근을 하면 안 되겠다.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반도체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저도 이제 엔비디아의 이번에 이 하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한 2달 정도 전일 거예요. 반도체 레거시 쪽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또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반도체 레거시 쪽이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정말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레거시 쪽이 이번에 HBM이 살짝 꺼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워낙에 이제 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실망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동안의 상반기에는 반도체를 사면은 또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었고 그만큼 반도체가 이끄는 시장이었고 그 이끄는 주체가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레거시 쪽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하락을 이겨내지는 못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에도 서프라이즈를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당장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약할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이라는 키워드가 워낙에 강력했었고 이 HBM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어 왔는데 그 프리미엄이 지금 꺼지는 구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적어도 이제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하려면 3분기 실적 정도는 확인을 하고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반도체 보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제약바이오입니다. 장 초반에는 이쪽으로 매기가 확 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군들 뭐 2차 전지 이렇게 조금씩 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는 하반기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하면은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해서까지도 바이오를 할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상당히 선별적으로 가가지고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섹터 전체적으로는 또 어떤 시각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쉬어가니까 제약바이오가 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이 결론적으로는 제약바이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혹은 뭐 유한양행 그리고 이제 뭐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또 따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아마 하반기에도 저는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반도체가 2차 전지가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가 대안이 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또 하반기에 여전히 또 여러 가지 이 바이오 시밀러나 혹은 이제 뭐 SC 제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슈들이 다가올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뭐 지금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저는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나 ABL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상승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느 정도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나서 차익 실현이 조금 강력하게 나오는 그림이에요. 네. ABL 바이오를 길게 보게 되면은 일전에 뚫어내지 못했었던 구간을 결론적으로 오늘도 뚫어내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역사의 역사를 쓰고 있는 신고가 구간입니다. 현 구간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다가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제약 바이오 쪽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바이오 시밀러 쪽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좋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또 오늘 뭐 블루 엠텍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쪽도 최근에 일라이 릴리가 또 주가를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임상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하반기에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고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아직까지 크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를 따라서 제2의 유한양행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는 종목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그림을 길게 보시면서 확실하게 이제 또 뒤이어서 유한양행 같은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대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지금 단기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전고체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폭주 쪽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다가 열폭주 쪽이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러한 이 수급들을 전고체 쪽이 조금 더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단기 주도주는 전고체 쪽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큰 머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전지에 들어갔었던 큰 머니들은 제약바이오 그러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주도주가 쉬어가니까 개별 종목이 돌 거니 그 개별 종목 중에서도 또 잘 골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 중에서는 지금 전고체 쪽이 가장 긍정적이지 않나 정도로 또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후속주, 후발주 어떤 거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은 일단은 조금 관심권 내에 넣어뒀다가 좋은 종목 보이면 또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실 것 같네요. 단기적으로는 열폭주 관련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